비트코인은 아직도 초기입니다. 4%라는 거.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되게 높다. 테슬라가 이 당시에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현금 유동 자산의 20%를 비트코인 할당하기 시켜요. 저는 이거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4% 5%만 할당해도 비트코인은 수치상 6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관들이 4% 5% 할당하면 개미들은 가만히 있냐? 분명히 개미들도 풀매수 때릴 거거든요. 이제는 비트코인이 6억 정도 가는 거는 쉽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네, 오늘은 돈봉남님 모시고 코인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돈봉남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인 이야기, 강연에 나오는 이야기 전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일단 뭐 저를 모르는 분들이 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 인플루언서 중에 구글 코리아에서 얘기해 준 건데 그 말도 안 되는 멤버십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구독자는 15만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도 아마 가장 많은 커뮤니티 큰 커뮤니티 커립스 인플루언서 중에는 제가 총 30만 가지고 있는데 카카오톡에 이제 단톡방이라고 하죠. 평균 한 9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 한 70개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다가 지금 현 시가로는 한 2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시가로는 1억인데 2.15개를 기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아마 그 비트코인 보낸 이 정도로 보낸 사람은 당연히 없을 거고 우리나라에 아마 제일 많이 보낸 사람이지 않을까? 기부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간 비트코인 처음 시작합니다. 신간이 나왔고 제가 듣기로는 저희 출판사 대표님이 엄청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론 저번 주에 좀 많이 팔려가지고 올해 경제 부문에 베스트셀러 탑10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일단 얘기해 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도 한번 이제 여유가 되시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리니 분들 입문서로 제격인 책이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코인 투자에 대한 이유를 물어봐요. 그리고 저도 강의 시작할 때 강의가 코리니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코인의 경험이 전무하거나 혹은 제가 말씀드려요. 코인 싫어하는 친구들 손잡고 와라. 코인에 투자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코인 욕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강의 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코인 투자 이유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제 시작하는데 다들 또 코인 투자를 하는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봐요. 저도 처음에 코인 투자 했던 이유가 수익률입니다. 10년간 수익률을 그 어떤 자산을 비교해봐도 수익률 차이가 말도 안 되고 근데 지금은 좀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온 상태니까 이전만큼의 수익률을 보장할 수는 없으나 아직도 저는 다른 자산에 비교해서 수익률이 되게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뭐 특정 섹터만 잘 매수해도 뭐 밈이라든지 밈도 예전에 진짜 뭐 극단적인 예지만은 뭐 페페코인 2만 원 투자해가지고 뭐 20억 벌었다, 200억 벌었다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삼성전자 왜 초기 때 투자 못했냐? 엄마 아빠한테 왜 엄마 아빠는 삼성전자 안 샀어? 왜 강남에 부동산 안 샀어? 이러잖아요. 사실 삼성전자 초기에 나왔을 때 한 100만 원만 투자했으면은 우리가 48억 정도 벌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초기 투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비트코인은 아직도 초기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인터넷 초기 사용자를 빗대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아직도 인터넷 초기 때 단계라고 봐요. 그리고 그래프 그려 놓고 봐도 아직도 인터넷 초기고 국내 투자자가 약 4% 정도래요. 약 4% 정도. 근데 아마 4%라는 개념이 투자를 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을 다 한 게 아니고 투자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안 한 사람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4%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4%에서 뭐 14%, 24%, 34% 올라온다면은 아직도 코인에 올라갈 수 있는 볼륨이 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4%가 아닌 40%로 올라올 수 있는 도약을 한다고 봅니다. 쭉 들어보시면은 왜 비트코인 시장이 답이고 왜 높은 수익률을 줄 수밖에 없고 왜 인터넷 초기 시장인지 제가 명확하게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직도 상장 가능성이 되게 높다. 4%라는 건. 그리고 캐시우드 누님을 이야기해드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믿음을 제가 얘기해드리거든요. 이분은 누구냐면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투자 전문가고, 그다음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연설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은 네, 이번에 마이크 셀러 형님이랑 트럼프 형님이랑 캐시우드 누님 27일 날 발표 있잖아요. 연설. 이번에 또 트럼프 형님 그 피살? 피살이라고 해야 되나? 뭐 테러에서도 불구하고 주먹을 높이 치켜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코인 시장이 아주 뜨거울 것 같은 게 7월 27일 날 트럼프 형님 비트코인 연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로는 문제 없다고 해요. 근데 여기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하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실시된 트럼프 형님이 비트코인 컨퍼런스 와서 좋은 얘기 한마디만 해도 엄청나게 시장이 반전될 것 같고, 무튼 여기에서 같이 껴있는 이제 메인 스피커인데 이 누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기간의 자금이 5%만 할당되면은 비트코인이 6억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다들 그냥 손살에 쳤어요. 비트코인 6억? 6억 같은 소리 하네. 근데 지금은 사실 비트코인 5억 간다, 3억 간다, 6억 간다 하면은 사실 수긍이 좀 되는 분위기긴 하거든요. 근데 이누님이 언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4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뭐에 빗대서 얘기했냐? 기간의 자금이 5% 할당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저도 지금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내년 내후년에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뭐 하나의 또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은 제가 점심 먹고 직원들이랑 1시간 정도 주변을 걸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점심 먹으면 좀 더부룩하잖아요. 배도 부르고 그런 거 좀 없애려고 걷는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제가 걸으면서 그냥 걷냐 공실률이랑 그 다음에 음식점에 사람 수 보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사이클 탑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 제가 속해 있는 상권을 모두 다 돌아봐요. 똑같은 행동을 해요. 공실료를 체크하고 임대문이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음식점들 몇 프로 차 있나, 만석이었던 곳은 이제 더 많아졌나 사람이, 혹은 더 줄어들었나, 이 행동을 5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행동을 5년 동안 했던 이 눈 데이터가 5년 중에 가장 심각해요. 여기에 임대 문의가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곳에 하나 걸러서 하나 임대 문의가 붙어 있고, 진짜 앞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인의 회사 그 자금을 오로지 지금 다 현금으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 3년 동안 지옥을 가더라도 회사가 버틸 수 있게끔 현금 많이 모아놨는데, 제가 만약에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법인이 그 보유하는 걸 허용해 준다면은 저는 한 70%, 80% 정도는 비트코인에다가 할당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모임하고 있는 대표님들, 뭐 연매출 200억 나는 대표님들한테 물어봐도, 그 비트코인 투자 안 하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요. 자기가 코인 몰라도 뭐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도 뭐 4%에서 5% 정도는 할당해 줄 만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이야기 이후에 저는 진짜 그 코인 투자하면서 총 3번 정도 쭈뼛쭈뼛 설 때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언제냐면은 테슬라가 뭐 동네 그 구멍가게 회사도 아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회사고 엄청 상징적인 회사인데, 테슬라가 이 당시에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현금 유동 자산의 2%도 아니고 20%를 할당하기 시작해요. 비트코인. 저는 이거 대단히 역사적이고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쭉 뺐었습니다. 이야기 듣고. 테슬라가 20%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근데 이게 무슨 의미였냐면 이 당시에 제가 라이브 방송 키고 2시간 넘게 떠들었어요. 이 이야기, 이 토픽 가지고. 아니, 테슬라라는 게 비트코인을 매수해? 왜 놀랍냐면요. 테슬라가 이해관계자가 엄청 많고, 그리고 이사회 소집도 해가지고 엄청난 투자 회사들을 투자했던 주주들 설득해야 될 건데, 이때 2대 주주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혹시 정길님 이때 2대 주주가 누군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일론 네, 머스크밖에 몰라서. 이때가 블랙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딱 소름이 돋았던 게 이거 다 맞춰져 있다. 이게 테슬라가 탔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걸 설득하려고 했던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되는 건데 전 세계 최대 운용 자산 회사인 블랙록까지 설득했어야 됐고 지금은 돌이켜서 보니까 지금 ETF가 블랙록이 뭐 운용하고 있고 한데 그래서 이때 아마 엄청 제가 소름이 돋았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자 보세요. 한 4% 5%만 할당해도 비트코인은 수치상 6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기관들이 4% 5% 할당하면 개미들은 가만히 있냐? 분명히 개미들도 풀매수 때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비트코인은 한 10억 정도 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이 6억 정도 가는 거는 쉽지 않을까 이야기 드리고 있고 그다음 이제 뭐 코인의 과거 뭐 이전에는 암호화폐로 불법 활동 이야기 많이 활동적인 것들에 연루가 돼 있고 사실 실제로 비트코인을 약간 불법 프로그램 사용할 때 우리 그 한국 사람들도 많이 썼거든요. 서든이라든지 그 우리 총 게임 있잖아요. 그때 핵을 사용할 때 핵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그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실제로 자금 세탁 관련해서 비트코인을 되게 많이 쓰기도 했었는데 네,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된 거를 없앨 만큼의 다양한 호재들도 많습니다.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국가가 비트코인을 채택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의 소름이 돋았는데 그 첫 번째는 제가 테슬라라 그랬죠. 테슬라가 자신이 끌어올 수 있는 유동할 수 있는 20%의 유동 자산을 현금 유동 자산을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는 것에서 되게 쭈빼기 쏟았고 이게 두 번째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중국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중국 친구들 인맥도 좀 많고. 근데 18년도, 19년도 때 이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어떤 돈을 가져오냐면요. 위안화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그 5만 원짜리 다발로 현금을 바꿔 가지고 돈을 많이 써요. 그래서 18년도, 19년도 때 되게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저한테 뭐 가이드를 좀 해달라 그래요. 저는 또 그런 거 좋아해요. 남이 약간 행복해하고 즐기는 것에 또 저도 행복감이 좀 오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짜준 계획표대로 이 친구들이 놀았을 때 되게 행복해할 때 그 모습 보기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도 아침, 점심, 저녁 이제 어떤 거 해라 짜주고 뭐 먹어라 짜주고 그리고 이제 되게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중국인들은. 그래서 클럽 가는 거 좋아하고 뭐 라운지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중국 부자들은 돈도 많고 씀씀이도 되게 커요. 그래서 보통 한 번 놀면은 막 3천만 원씩 5천만 원씩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러면은 어떤 돈으로 페이를 지불하냐? 현금으로 해요. 그래서 그 위안화 바꿨던 그 현금 다발로 그 놀았던 비용을 지불하는데 언제부턴가 21년도 때, 22년도 때부터 이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오는데 현금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현금을 안 가져오고 뭘 가져오냐면 USDT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USDT가 뭐야? USDT가 뭐야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거나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돈을 안 가져오고 태도를 가져오는데 결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놀 때. 근데 그 뭐 그 작은 돈들 음식값 계산하는 거야. 그냥 이제 카드로 하고 현금 조금 갖고 오는 걸로 하는데 큰 돈들 있잖아요. 뭐 페스티벌 가서 결제할 때 그리고 아니면 클럽에 가서 결제할 때 이 친구들이 테더를 결제를 하는데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돈을 그러면은 담당 MD나 그 계산을 받는 직원은 이걸 받냐 안 받냐 받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이제는 결제로서의 암호화폐가 확실히 자리를 잡았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 친구들이 현금을 안 가져온다. USDT로 가져와가지고 결제를 하는데 코인을 잘 모르는 그 친구들도 받더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네 테더 받으면 어떻게 이거 바꾸냐? 뭐 바꾸는 거야 어렵네요. 바이낸스에서 바꿔가지고 뭐 업비트로 뭐 보내고 뭐 하면 되지 않냐? 아니면은 뭐 그게 어려우면은 뭐 그렇게 환전에는 환전상이 있대요. 뭐 OTC 마켓이. 그래서 네, 이 얘기를 듣고 진짜 테슬라가 비트코인 구매한 거 마냥 진짜 두 번째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때 되게 충격적이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테더사가 실제로 비자 카드 회사랑 어떤 걸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현금화를 하려면은 비썸이나 업비트나 혹은 해외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업비트로 보내고
업비트에서 보냈을 때 뭐 자료 소명도 해야 되잖아요. 이 돈 어디서 났냐 뭐 하면은 그것도 막 뭐 트레이딩으로 벌었다 뭐 했다 뭐 자료 소명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출금하려고 하면은 또 뭐 갖가지 이유를 대라 그러고 뭐 업비트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제 비자 카드에 연동해 놓으면은 실시간으로 뭐 비트코인이든 뭐든 긁어집니다. 일정 수수료만 내면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곧 있으면 CU나 뭐 이런 데서도 쉽게, 그리고 음식점에서나 쉽게 실시간 변동 시세 적용해 가지고 결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앞으로 암호화폐가 더 성장할 포텐셜은 무궁무진할 것 같다. 그리고 뭐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ETF 승인이 있죠, 현재는. 그리고 이더리움 ETF 최종 승인이 이제 남았고, 저 개인적으로는 투자자분들한테 이더리움을 살짝 담아보고, 그 실제로 ETF 승인 날 때는 좀 빠져요. 비트코인 자체도 좀 빠졌고, 그때 이제 단타 개념으로 이더리움을 좀 투자해봐도 좋을 거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만약에 이더리움이 좋은 흐름 보이면은 알트코인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무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고, 아까도 캐시우드 누님이 얘기했잖아요. 기관들이 5%에서 6%만 할당을 하면은 비트코인은 6억 간다. 이 말인즉슨 ETF가 승인 난 마당에 기관의 자금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뭐 승인의 의미와 가격 변화는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제는 너도 나도 손쉽게 거래소 해킹, 뭐 거래소 뭐 파산, FTX 파산 이런 거 걱정 없이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거든요. 일정의 수수료만 좀 내고. 앞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 금 ETF를 보더라도 이때 ETF가 승인다고 단 한 번도 그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당연시하게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인의 미래. 그래서 코인의 미래 얘기해 드릴 때 웹1, 웹2, 웹3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거든요. 웹1의 개념, 웹2의 개념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면은, 우리는 지금 웹2의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웹2의 세상은 뭐냐? 제가 흔히 이해하기 쉽게 비교해 드리면은, 우리 배달의 민족 나올 때가 웹2예요. 그리고 웹1은 뭐냐면은 배달 책자 볼 때가 웹1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배달 책자 넘겨가면서 뭐 주문했던 기억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아마 3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리고 전화하면은 없어진 식당도 좀 있고, 그리고 이 메뉴 안 하는데요, 이제. 뭐 그러기도 하고. 사실 책자로 의존해가지고 이제 배달했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때는 책자 보고도 또 주문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중간 미들맨들을 다 없애는 게 이제 웹2거든요. 지금은 이제 배달의 민족 들어가가지고 실시간으로 리뷰도 보면서 그 신속하게 배달시키잖아요. 근데 배달의 민족의 횡포는 이후에 얘기해 드릴 텐데, 또 웹원 비즈니스를 또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 예전에 불과 진짜 이것도 몇 년 안 됐어요. 대리운전 부르거나 택시 부를 때 우리 콜센터 이용했거든요. 카카오티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콜센터 부르나요, 혹시? 안 부르거든요. 50대, 60대 형님들, 누님들까지도 콜센터 이용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콜센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다 없어졌고, 지금은 이제 카카오티 통해 가지고 부르는데, 뭐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웹2가 일단 웹원의 문제는 뭐였냐면, 불필요한 사람들이 왜냐면 우리 콜센터 이용하면 1,000원, 2,000원씩 떼갔잖아요. 불편하기도 했고, 콜로 전화했던 때가. 근데 이제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게 웹2였는데, 이게 이 웹2가 불편함을 해소시켜 준다는 그 명목하에 나중에 독점 비즈니스를 구축해 놓으면은 아주 그냥 횡포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을 70% 80% 먹고 있잖아요. 그럼 이들이 시장 점유율을 70% 80% 했을 때 수수료를 약간만 올려도 이 친구들은 몇백억씩 영업이익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죠. 카카오티도 처음에 대리운전 기사분들, 그리고 택시 운전 기사분들, 특히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설득시키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저조차도 카카오티 택시는 많이 불렀는데 대리는 콜센터 이용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티가 어떤 전략을 썼었냐면, 처음에는 우수 대리운전 기사라 해가지고 인센티브 줬습니다. 돈 퍼주고. 근데 제가 그때 딱 그랬었거든요. 대리운전 기사님한테. 기사님, 이거 당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인센티브는 없어지고 본인들한테 돈 갈취해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정확히 그런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수료 올려버리고 그리고 뭐 택시는 카카오 블루라 해가지고 3천 원 더 내라 그러죠 우리한테. 그래서 이게 독점을 하다 보면요. 이 독점하는 애들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게 돼요 나중에. 몇 프로씩 10%씩 가격을 올려버린 다음에. 쿠팡 플레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자기 10% 20%씩 올려버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우리 없으면 너네들 이제 불편할 거야. 근데 그 시점에 딱 올려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온 게 웹3입니다. 근데 흔히들 착각하는 게 웹3 하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게 웹3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이제 비즈니스를 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식으로의 플랫폼 독과점에 횡포를 안 할 거예요. 다 균일하게 동등하게 여러분들한테 다 쉐어하고 저는 이제 도덕적으로 기업을 이끌 겁니다. 이러면은 웹3예요. 웹3는 지향하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렇게 할 거다. 근데 우리가 못 믿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전 사람 안 믿거든요. 늘 의심해야 되는 게 사람이고 늘 악함을 숨기고 사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도 엄청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제가 악한 걸 알아요. 근데 제 여유가 있고 이 자리에 올라왔고 뭐 금전적으로 여유, 뭐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뭐 착한 행동도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늘 언젠가는 악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사람이라서. 그래서 사람 못 믿어요. 이거를 근데 기술적으로 묶어 놓으면은 스마트 컨트랙트던 이제 그런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애초부터 시작할 때 설계를 해 놓으면은 불가능하거든요. 나중에 그것을 바꾸는 거 자체가 엄청 그 많은 사람들의 투표로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야지 사실 웹3가 완벽하게 구현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로 제가 블록체인 기술 얘기할 때 그리고 웹3 얘기할 때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있는데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예를 들어드리거든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인데 이 토큰이 이 친구는 어떤 코인이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냐면 제가 그 미국 한 가정의 사례를 좀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한 가정에 어느 날 그 유아용품이 배달이 옵니다. 근데 뭐 유아용품이 배달이 오는 게 뭐가 문제냐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일단은 그 집은 딸이 한 명이 있고 와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정관 수술을 했고요. 딸은 모태솔로예요. 근데 유아용품이 사은품으로 온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와이프가 바람을 폈거나 딸은 모태솔로인데 노처녀인데 뭐 말도 안 되잖아. 임신했다는 게. 그래서 그 아버지가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난리는 다쳐요. 아니 이것들이 정신 있냐 없냐. 내 와이프는 임신할 수 없는 상태고 내 딸은 처녀인데 이씨 이걸 상품으로 왜 주냐? 그 옆집 오해하게 누가 봤으면 어떡하냐? 근데 알고 보니까 따님이 임신을 했다고. 5주차 6주차였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딸이 그 웹서핑 하면서 구글 웹서핑 하면서 그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에 애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검색하고 애기 옷들을 많이 봤대요. 그래서 그런 그 검색 엔진에 대한 이 쌓여있던 데이터가 그 마케팅 회사에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물건을 줬다 이겁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이게 왜 우리가 웹2를 쓰면 안 되는 이유에 명확하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자, 그럼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한테 주냐? 이 친구가 제공하는 브라우저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제공해주는 브라우저는 아무런 기록들이 안 남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안 가요. 오로지 이 내가 검색했던 이 검색 엔진의 데이터는 이 검색자한테만 저장이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는 팔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이 브라우저를 제공한 회사한테. 또 나는 내 검색 엔진이 뭐 대단한 거야? 나 그냥 팔래. 이러면은 베이직 어텐션을 보상을 받아요. 이게 웹3예요. 우리가 당연시하게 뺏겼던 이 데이터들 그리고 우리의 데이터를 당연시 사용했던 웹2 회사들 저는 결국 이 웹3 회사한테 다 지배당할 거라고 봐요. 다 지배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웹2가 편리한 서비스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전 도덕적인 기업이 오래 간다고 보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도덕적이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도덕적이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10년, 20년 못 간다고 보고 도덕적이지 않은 비즈니스를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진짜 뭐 많잖아요. 카카오에서도 또 불합리하게 서비스료를 많이 인상하고 있고 특히 배달의 민족 사실 배달의 민족이 너무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배달의 민족이랑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예요. 근데 웹3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돌려주고 일부만 가져가겠대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생하겠대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을 이용할 필요가 있나요? 웹3를 지향하는 새로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웹3로 다 갈아탈 것 같고요. 그리고 웹3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보상으로는 토큰도 필요합니다. 꼭 앞으로 웹3 시장이 엄청 올라갈 건데 결국에는 우리 블록체인 시장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기술의 발전을 또 이야기해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분량이 좀 어마어마해요. 네, 지금은 저희가 시간이 무한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메타버스 쪽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웹3 이야기를 너무 오래 했네요.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왜 기부를 해야 되냐? 왜 코인으로 기부를 해야 되냐? 얘기가 또 빠질 수가 없는데 앞으로 기부의 미래는 저는 블록체인이라고 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혹시 믿으세요? 뭘 믿으세요? 뭔 말이냐면 저는 유니세프에 기부를 한 지가 10년이 넘어갑니다. 큰 돈은 아니에요. 한 3만 원 정도 기부를 하고 있고 그 돈이 온전하게 그 친구한테 간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저는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유니세프라는 그 기관도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광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3만 원 보내면요. 10,000원 가면은 많이 간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한테. 근데 제가 그걸 못 끊는 이유가 있어요.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그 흑인 소녀에게 편지가 옵니다. 제가 기부한 친구한테. 뭐 그 친구가 쓴 건지 모르겠어요. 오빠 덕분에 학교를 잠깐 잘 갔어요. 오빠 덕분에 밥을 잘 먹고 있어요. 편지가 와가지고 제가 그거를 못 끊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기부를 통해서 하면은 그게 정확하게 그 친구한테 가요. 만약에 그 아프리카에 있는 소녀에게 돈봉남이 그 USDT 주소만 알면은 5분도 안 걸려서 이 친구한테 쏴줘요. 그리고 이 친구는 사실 뭐 핸드폰이 필요 없습니다. 요런 카드만 있으면 돼요. 요런 카드만 있으면은 USDT를 바로 쏠 수 있다니까요. 내가 그러면은 이거를 제공해주는 기부단체한테 기부를 하지. 내가 왜 중간에 마진을 다 떼가는 뭐 마진 떼간다는 게 활동비겠지만은 근데 뭐 물론 진짜 더 더러운 기부 회사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친구한테 바로 USDT를 쏠 수 있으면은 더 많이 기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그때 충격 먹었던 게 인스타에서 어떤 어린이가 뭐 울면서 밥을 못 먹고 굶주리고 막 이러면 우는 사진과 이거 스토리를 쫙 보고 있는데 맨 밑에 하단에 이 아이는 그 모델로 섭외된 아이입니다. 그거 보고 더 충격 먹었어요. 무튼지 간에 우리가 그거 방송 볼 때 AARS 그 위에 떠 있잖아요. 뭐 1,000원 기부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맨 위에다가 USDT 테더 주소 아니면 코인 주소 그거 주면은 저는 기부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기부단체에 기부가 몰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아까도 웹3 웹2 회사 어느 회사를 쓰시겠습니까 하면은 당연히 웹3 회사죠. 왜 안 쓰겠어요? 우리한테 보상도 많이 주고 횡포도 안 부리는데 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중간에 활동비 명목으로 다 떼가는 거 포 떼고 차 떼고 하면은 그 친구한테 얼마 가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한테 온전하게 다 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기부 회사를 쓰겠죠.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에다가 비트코인 2.15개 보낸 것도 우크라이나 그 공식 주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주소로 비트코인 보내면은 나중에 누가 이러잖아요. 에이 돈복나님 그거 뻥 아니에요? 에이 어떻게 1억을 보내요? 그 세금 처리도 안 되고 세금 공제도 안 되는데 뻥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주소 따보면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뻥이라고 못해요 저한테. 첫 번째 그것 때문에도 비트코인 보낸 거 맞고요. 두 번째는 송금이 빠르잖아요. 잘 갔는지 추적도 되고 여러분들이 추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기부도 모든 시스템은 블록체인으로 변하지 않을까. 뭐 기부뿐만이 아니라 진짜 너무 많습니다. 블록체인으로 해야 될 거, 그리고 보상은 코인으로 해야 될 것들. 그래서 앞으로 코인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